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이번 40 총선 압도적으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조사가 발표된 그 순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이런 현상은 2020년 4.15 총선거에서도 나타났었죠. 당시에 민주당의 압승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해찬이가 나서서 잠잠. 지금 현재 이번 제22대 40 총선거 부정선거임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압승을 했다고 과연 좋아할까요? 개헌 저지선을 지킨 국민의힘 108석. 자, 지금 민주당은 범야권은 어떻게 하든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40 총선거 부정선거로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 40 부정선거 박살내자, 문재인 조국, 이재명 구속하자, 대국민 4.19 혁명, 5.16 혁명을 만들어내면 뭐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내릴 수 있는 국민적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나갑시다. 우리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총선 12,000표 조작, 한변 이재명 재판부 고발, 서정욱 이재명 박살.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전과사범 이재명의 이번 총선 출구조사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56.1%, 원희룡 43.8% 격전지 출구조사. 지난 10일 오후 나온 방송 3사 제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명령 대전이 치러진 계양을 선거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KBS, MBC, SBS가 한국리서치와 입소스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10일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56.1%, 원희룡 후보가 43.8%를 득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51.1, 원희룡 43.8. 자, 그럼 본 게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자, 보십시오. 출구조사 민주연합 178에서 197 압승 예측, 지상파 방송 3사의 총선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10일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KBS는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8석에서 196석,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는 87석에서 105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당시에 여러분,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출구조사 민주당 압승인데 압승. 이재명 표정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재명. 사실 200석 이상이 돼야 윤석열, 그러니까 헌법도 개헌할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저렇게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잘 안 나와서 저러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자, 본 게임 명령대전 이변이 없었다. 원희룡 꺾은 이재명. 이른바 명령대전으로 불리며 40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인천 계양 을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 후보를 7,000표 이상의 차이로 꺾고 당선됐습니다. 총선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가 맹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변 없이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사수에 성공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 선거에서 54.12%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45.45%를 얻은 원희룡 전 장관과 8.67%포인트 7,749표 차이로 벌렸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자객을 자처하며 계양을 후보로 나왔지만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계양을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됩니다. 계양구가 단일 선거구였던 16대 총선부터 계양을로 분구된 17대, 18대까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리 3선을 지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중도의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치루어진 2010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상권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보수 정당 후보가 승리한 건 이때가 유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에 더해 전국 판세를 관통했던 정권 심판론이 계양을에서 한층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계양을 투표율이 71.3%로 전국 평균 67%보다 4.3%포인트나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투표율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죠? 자, 이미 총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5%까지 박빙으로 쫓아갔었죠. 그런데 7,700표로 이겼다? 본 투표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2,000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로 이재명이가 7,000표 정도로 이겼다라는 거죠. 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전산학 1호 박사인 장재원 박사가 선관위 전산망 일주일만 감리하면 모든 위혹이 풀린다. 방송에 드렸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선관위가 조작을 했는지. 자, 다음은 일문일답. 조작이 사실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장 박사.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유권자의 투표지 3장당 1장씩 부풀려지게 조작됐다. 그 결과 전국 3,500개 읍면동에서 30개 빼고 전부 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일례로 이번 4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의 경우
본 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2300표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1만 1000표로 이재명 후보에게 졌다. 이재명 플러스 1만 무한 반복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된다. 이 같은 전산 조작으로 이재명 1만 2000표가 조작됐다. 컨택트 3배수이면 컨택트 이꼬르 컨택트 플러스 1으로 설정하면 된다. 1과 2는 통과하고 3이면 3 통과 후 더하기 2를 하니까 4가 된다. 공짜표 1개가 추가되는 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선관위 전산 운영과에서 운영하는 선거 관리 프로그램에 3 내지는 4배, 3배나 4배 곱하기가 존재하는 것 같다. 말 다 한 거죠, 이거는. 말 다 한 거죠. 자, 변호사 단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부 대검에 고발. 직무유기 혐의 고발. 강태규 전 판사도 포함. 박근혜는 일주일에 재판 3번에서 4번. 이재명이는 아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한변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소속 법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라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의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가 2022년 9월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1년 7개월가량 심리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입니다. 한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는 매주 3일에서 4일씩 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법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한없이 넓은 아량으로만 대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변은 지난 2월 법관 인사 당시 사직한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그는 형사합의 34부 재판부의 이재명 관련 직전 재판장이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변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가 막힌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날라갈 사람 제가 적어봤거든요. 이재명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조국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 그 이중 국적부터 무고 남아있잖아. 이준석도 이게 사법 처리가 남아있고요. 네. 선거법도, 황운하, 차규건, 그 다음에 박지원도 재판 갔습니다. 서해 공무원 재판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아들은 도망을 갔거든요. 티르케이로. 그 잡아와야 되는데 빨리. 추미애도 이제 그 아들 재수사명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그 조사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돈봉투가 당선된 게 10명. 예. 돈봉투 10명.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 처리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20-30명 정도 보궐선거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점에서는 너무 우리가 이게 그 암담해서 공포감이 빠져서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날라갈 사람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이재명 처리됩니다. 그다음에 이 조국 처리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도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 그 이중 국적부터 무고 남아 있잖아. 이준석도 이게 사법 처리가 남아 있고요. 네. 선거법도 황우나 차규건, 그다음에 이 박지원도 재판 갔습니다. 서해 공무원 재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추미애 아들은 도망을 갔거든요. 티르케이로 그 잡아와야 되는데 빨리. 추미애도 이제 그 아들 재수사명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그 조사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돈봉투가 당선된 게 10명. 예. 돈봉투 10명.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 처리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30명 정도 보궐선거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는 너무 우리가 이게 그 암담해서 공포감이 빠져서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의 속 시원한 논평, 범야권 한마디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재명과 조국, 범야권은 이제부터 사법 리스크 시작입니다. 달려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